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이번 갤럭시 Z 폴드 6 단기간 실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플립 6 단기간 실사용하면서 느낀 요 장단점 영상을 준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플립 6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지금까지 나온 갤럭시 Z 플립 시리즈 중에서 어떠한 모델들을 사용을 해봤고 플립 시리즈의 인식이 어땠는지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Z 플립 5G 미스틱 브론즈를 한번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와 60Hz 주사율 때문에 한번 처분을 하고, 리디자인이 된 플립 3 쓰다가 처분, 그리고 플립 5를 쓰다가 또다시 처분을 했었는데, 처분한 이유가 딱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폴드는 태블릿을 접는 그런 휴대폰을 쓴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지만, 플립 같은 경우 휴대성 말고는 굳이 접어야 할 이유가 마땅히 없었고, 두 번째는 폴드 같은 경우 아무리 주름이 있어도 실사용하는 데 주름이 불편함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지만, 플립은 세로로 접히는 폼팩터다 보니 실사용하는 데 폴드 대비 크게 작용하면서 불편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140만원 휴대폰 대비 떨어지는 배터리 타임과 그리고 카메라 스펙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차라리 폴드 시리즈를 가거나 아니면 그 가격이면 S 시리즈를 간다는 의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플립 6를 사용하면서 이런 인식들이 없어진 것 같냐고 말씀을 주신다면 일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디테일한 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올린 폴드 6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형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정말 이번 플립 6는 이전 플립 5에서 다듬은 느낌으로 보여지는데요. 테두리 프레임이 이번 폴드 6처럼 플랫한 프레임으로 바뀌었고, 후면 카메라 링 부분에 색상에 맞게 링이 색칠이 되어 있는 데다가 글래스는 모두 무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여진 느낌이었고, 특히 카메라 링에 색칠이 되어 있는 건 이전에 출시 이전에 봤던 렌더링상에서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은근 이뻤어요. 특히 이번에 삼성닷컴 한정 색상으로 나온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 무광 화이트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후면에 메종 마르지엘라 패턴이 각인이 되어 있거나 배경화면을 메종 마르지엘라 배경화면으로 적용을 시켰었으면 진짜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 느낌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플립 5의 고질병, 펼쳤을 때 180도가 아니라 178도까지 밖에 열리지 않는 부분도 개선이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주름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폴드 6는 어느 정도 주름이 개선돼도 있는 게 체감이 됐었으나, 플립 6 같은 경우도 프로텍티브 레이어가 윗부분에 적용이 되면서 정말 주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는 플립을 써도 괜찮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플립 6 언박싱 쇼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름이 진짜 개봉했을 때는 하나도 없었고, 물론 지금은 항시 접고 다녀서 그런지 아주 살짝 미세하게 있기는 하지만 이게 폴드 6 정도로 막 크게 보인다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플립 5 때는 플렉스 힌지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프리스탑 힌지가 160도가 넘어가는 순간이나 아니면 30도에서 알아서 닫히면서 정말 힌지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것도 개선이 되면서 이제는 어떠한 각도에서든지 프리스탑 힌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스피커와 진동 모터 부분에서도 개선된 느낌을 받았는데요. 스피커는 폴드 6처럼 AAC의 업계 최고의 초각형 스피커가 탑재가 되면서 정말 베이스가 플립 5를 썼을 때 대비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음질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진동 모터 같은 경우도 이전 플립 5에서는 정말 저렴한 진동 모터를 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으나, 뭔가 폴드 6에 들어간 동일한 진동 모터가 들어간 건지 정말 확실히 큰 체감을 받았고요. 일단 커버 스크린 같은 경우 전작과 동일한 6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배경화면 노출 방식의 AOD를 지원하지 않고, 내부 같은 경우도 폴드 6 내부 화면처럼 배경화면 노출 방식 AOD를 지원하지 않는데, 이게 또 웃긴 게 AOD를 항시 켜져 있도록 설정을 해두면 시간만 노출하는 AOD가 커버 스크린에 표시가 되는데, 눌러서 AOD 표시로 해두도록 설정을 해두면 배경화면까지 잠깐 노출됐다가 꺼지더라고요. 커버 디스플레이 패널이 좀 개선이 돼서 항시 배경화면 노출 방식 AOD를 지원을 했더라면 정말 갬성 끝판왕의 그런 플립폰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최대 1600니트 밝기를 지원하고 내부 같은 경우 최대 2600니트 밝기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된 건데, 일단 외부는 메시지 확인용, 알림 확인용 정도로 썼을 때는 야외에서 밝기가 어두워서 쓰기가 어렵다거나 하는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카메라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볼 텐데요. 플립6에는 폴드6 메인 카메라에 탑재가 된 동일한 50메가픽셀 GN3 메인 카메라 센서가 탑재가 되었고, 따라서 50메가픽셀 메인, 12메가픽셀 초광각으로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폴드6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엄청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대진 않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일단 확실히 이전 12메가픽셀 대비 5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로 찍으니까 크게 개선된 느낌을 받았고, 폴드6처럼 S24, S24 플러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색감으로 후처리가 되고 저조도 환경에서도 예상 의외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비디오 같은 경우 FHD로 찍을 땐 괜찮은데, 이게 4K 60프레임으로 찍으면 FHD에 비해 어둡게 찍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조금만 더 써보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가 탑재가 되면서 2배의 광학줌 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가로로 90도로 접어서 쓰면 캠코더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감성도 은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다만 5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가 탑재되었으면 8K 30프레임 영상 촬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막혀져 있는 건지 최대 4K 60프레임까지로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커버 화면에서 알아서 줌을 할 수 있도록 촬영도 가능해졌기도 하고, 또 커버 화면에서 이전에 사진을 찍을 때 줌을 하려 하면 손으로 핀치해야 되고 불편함이 좀 있었지만 왼쪽에 줌 아이콘이 생기게 되면서 편리성 부분에서도 개선이 되었고요. 또 플립은 폴드보다 세로 길이가 넓다 보니까 플렉스인지로 촬영할 때 폴드보다 더 나은 이미지 각도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제가 며칠밖에 써보지 못했다 보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기존 3700mAh에서 4000mAh로 늘어나게 되면서 갤럭시 S24 기본형과 동급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고, 인스타그램 보거나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거나 멜론에서 음악 듣는 정도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칩셋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스크린 온타임 기준으로 5시간 40분 정도 사용을 하니 배터리 65% 정도 사용을 했었고, 뭔가 제가 이전에 엑시노스판 갤럭시 S24 기본형을 사용했을 때보다 조금 더 오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플립6가 국내판이 아니라 글로벌판 플립6라서 그런지 12기가 램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앱 리프레시 현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고요. 제가 하드한 게임을 하지 않긴 하지만 베이퍼 챔버가 탑재됨에도 인스타 릴스 같은 거 보는데도 약간 스멀스멀 커버 스크린 부분에 올라오는 게 느껴지기는 할 정도였고, 그렇다고 이게 엄청 불편할 정도로 뜨겁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충전할 때는 확실히 발열이 좀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플립6는 정말 잘 만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확실히 이쁘고, 폴드6처럼 플립6도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고, 카메라도 5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사진 찍은 거 확대했을 때도 덜 깨졌고요. 이전에 저보고 친구들이 핸드폰을 새로 살라는데 뭘 추천해? 플립은 별로야? 라고 물어보면 항상 S 시리즈를 추천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폴더블을 원하면 웬만하면 폴드 시리즈를 사고 플립은 추천을 안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플립6 이번에 괜찮게 나왔으니 폴더블 한번 써보고 싶으면 사서 써봐 정도로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이전에 플립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다시 플립6를 고려할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드 같은 경우는 폴드에서 S 시리즈나 아이폰으로 넘어가도 대화면이 그리워서 다시 폴드로 넘어가는 분들이 엄청 많지만, 커뮤니티 같은 곳이나 아니면 제 주변 지인분들도 이전 플립 시리즈에서 너무나 큰 단점들이 조금 많았다 보니 한 번 플립 쓴 사람은 두 번 다신 플립을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안 좋은 인식이 조금 생긴 마당이라서 이걸 어떻게 회복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번에 폴드뿐만이 아니라 플립6도 가격이 8만원, 12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죠. 폴드는 그래도 대화면이란 장점 자체가 있으니까 그만큼 가격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플립 같은 경우는 148만원대, 갤캠스와 같은 곳에서 아무리 할인받아서 사도 130만원대인데, 솔직히 이 돈이면 마운 카메라 하나 더 달려있고 배터리도 오래가는 S24 플러스를 추천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아이러니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성능보단 디자인이고 감성이고 그리고 특히 휴대성에 대해서 좀 중요시 여기는 데다가 폴더블 한번 써보고 싶은데 폴드는 비싸서 못 산다고 하면 플립6가 정말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확실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실사용 후기는 제 채널에서 계속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